여러분 안녕하세요. 믿고 보는 깔끔 영어 이정우 선생님입니다. 대체불가 중앙영문법 오늘 2-2강이고요. 유닛 2 팔품사 두 번째 시간 되겠습니다. 우리 지난 시간에 팔품사 중에서 5가지 품사 명사, 대명사, 동사, 형용사, 부사 살펴봤고요. 오늘은 남아있는 3가지 품사 전치사, 접속사, 감탄사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 더해서 구와 절이라는 아주 중요한 개념까지도 오늘 설명이 됩니다. 준비되셨습니까?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내용 본격적으로 시작하기 전에요. 지난 시간에 학습하신 내용 가볍게 정리하고 가겠습니다. 자, 팔품사는 단어의 8가지 종류를 말하고요. 자, 먼저 명사는 이름을 나타내고 이 명사는 문장에서 주어, 보어, 타동사의 목적어, 전치사의 목적어가 됩니다. 자, 대명사는 앞에 나온 명사의 반복을 피하기 위해서 대신 사용하는 명사를 말하고요. 역시 대명사도 명사에 속하기 때문에 원래 명사가 하는 일인 주어, 보어, 타동사의 목적어, 전치사의 목적어가 됩니다. 자, 동사는 주어의 동작이나 상태를 나타내며 우리말 다로 보통 정리가 되죠. 그런데 이 동사에는요. 수, 시, 태, 조, 형, 법과 같은 매우 중요한 정보들이 한꺼번에 담길 수 있다고 그랬네요. 따라서 여러분들은 동사를 배워 나감에 따라서 최대한 이런 정보들을 읽고 끌어내서 활용하려고 노력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앞으로 이런 용어들 계속 사용을 할 거고요. 계속 듣게 되실 거기 때문에 점차 적응도 되고 암기도 되실 겁니다. 됐나요? 자, 형용사, 부사 모두 다 수식어구에 속하고요. 무엇을 수식하는지에 따라서 구분해 볼 수 있다고 그랬습니다. 먼저 형용사는 명사를 수식하고요. 부사는 명사를 제외한 나머지, 즉 형용사, 다른 부사, 동사, 문장 전체를 수식한다고 그랬네요. 그리고요. 형용사는 명사를 수식하는 것 이외에 보어가 된다는 아주 중요한 역할도 있습니다. 자, 질문하겠습니다. 명사가 하는 일이 뭐지요? 이렇게 물어보면 명사의 역할을 물어보는 겁니다. 자, 명사가 하는 일은 문장에서 주어, 보어, 타목, 접목이 되죠. 이렇게 질문하면요. 주어가 될 수 있는 품사가 뭐죠? 이런 질문을 받으면요. 많은 분들이 헷갈려 하시거나 간혹 엉뚱한 답변을 하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주어가 될 수 있는 품사는 명사죠. 제가 어떤 품사가 어떤 역할을 하는지, 어떤 역할을 어떤 품사가 담당하는지 어느 방식으로 물어도 여러분들은 빠르고 정확하게 답변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여러분들이 제대로 암기하고 이해했다라고 이렇게 볼 수 있어요. 하나만 더 질문 드릴게요. 자, 보어가 될 수 있는 품사가 뭐죠? 많은 분들이 보어가 될 수 있는 품사, 명사요. 이렇게 답하는데요. 자, 여기까지 보셨다면 보어가 될 수 있는 품사는 명사와 형용사입니다. 괜찮을까요? 아직 암기가 덜 되셨다면 괜찮아요. 이제 조금 더 시간을 들여서 암기하시면 되는 겁니다. 강의 끝나고 한 번 더 암기하는 시간 가져주시죠. 자, 오늘 6번째 전치사부터 시작합니다. 자, 전치사의 개념, 즉 전치사가 뭐냐라는 얘기죠. 자, 전치사는 명사 앞에 쓰여 명사를 장소, 시간, 방법, 소유 등을 나타내는 형용사 또는 부사로 바꿔주는 아이입니다. 뭐 계속 얘기할 때마다 명사, 동사, 형용사, 부사 4가지로 다 정리되는 느낌이죠. 다시요. 전치사는요. 명사 앞에 쓰여 명사를 장소, 시간, 방법, 소유 등을 나타내는 형용사 또는 부사로 만들어주는 그런 아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사실 용어 자체에도 많은 내용이 들어가 있는데요. 전치사는 앞전자, 위치할 치자, 말씀사자입니다. 즉 어떤 말 앞에 위치하는 건데 방금 전에 개념에서도 확인했다시피 전치사는 명사 앞에 위치하는 말입니다. 그런데 이게 너무너무 중요한 포인트예요. 앞으로 여러분들은 전치사를 만나잖아요. 전치사부터 명사를 찾아 명사까지 이렇게 덩어리로 묶어주셔야 됩니다. 이거 정말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그런데 왜 전치사부터 명사까지 이렇게 띄워놓은 거죠? 자, 명사 앞에는요. 명사를 수식하는 형용사가 필요할 때 올 수 있어요. 필요하지 않으면 안 오겠죠.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다. 자, 만약에 형용사가 있다고 한다면 형용사를 수식하는 그렇습니다. 부사가 앞에 올 수도 있고 필요 없으면 안 올 수도 있어요. 그리고
여기에는요 관사, 소유격과 같은 말들도 올 수 있고요. 필요 없으면 안 옵니다. 어쨌거나 이런 말들이 있건 없건 간에 전치사가 나오면 결국은 그 뒤에 명사가 나오기 때문에 전치사부터 명사까지 묶어 주시라고 했습니다. 자, 이 전치사부터 명사까지의 덩어리를요. 어려운 말로 전치사구라고 하고요. 그리고 전치사 다음에는 명사가 온다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여서 이 아이를 전명구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이 전치사 명사 덩어리에 이름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또 한 가지요. 전치사 다음에 명사가 나오게 된다고 그랬고요. 이 명사를 어려운 말로 전치사의 목적어라고 한다고 그랬네요. 됐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거 참고사항 하나 볼게요. 전치사 다음에 동사가 나올 때는 반드시 동명사, 즉 동사 원형의 ing 형태가 되어야 된대요. 지금 방금 전치사 다음에는 명사가 나와야 한다고 했고 이 전치사 다음에 명사가 나오는 것이 워낙 중요해서 전치사구를 전명구라고도 부른다면서요. 그런데 왜 전치사 다음에 동사가 나온다는 말을 하죠? 우리가 말을 만들어 쓰다 보면 전치사 다음에 동사를 넣어야 할 때도 있어요. 그러면 원칙상 안 되잖아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렇습니다. 이 동사를요 명사로 바꿔주시면 되는데 영어에서 동사를 명사로 바꾸는 대표적인 게 바로 동명사거든요. 근데 이 동명사라는 말 아직 안 배우셨다면 어려울 수 있어요. 이 동명사는 생김새가 동사 원형의 ing를 붙여놓은 거거든요. 따라서 전치사 다음에 명사가 아니라 동사를 넣어야 할 때는 ing 형태가 되어야 되는구나. 요것까지만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아주 간단하게 공식처럼 전치사 다음에 동사가 나올 때 ing, 즉 전치사 동사 ing 형태 이렇게 기억하셔도 괜찮습니다. 자, 역할 보도록 할게요. 자, 역할은 전치사부터 명사까지의 덩어리 형태로 주로 부사구가 되지만 앞에 있는 명사를 수식하는 형용사구가 되기도 한다고 합니다. 기껏 전치사구, 명사구라고 해놓고 또 갑자기 부사구, 형용사구 이런 말은 뭔가요? 자, 저의 이름은 이정우입니다. 이렇게 생겨가지고 화면에서 이렇게 영어를 설명하고 있는 사람 이름이 바로 이정우예요. 그런데 저는요, 제가 어느 위치에서 어떤 장소에서 무슨 일, 무슨 역할을 하느냐에 따라서 교사, 강사, 유튜버, 아빠, 남편, 아들이라는 이름으로 불릴 수도 있습니다. 저는 중학교에서 영어를 가르치는 교사고요. EBS와 강남 인강에서 영어를 가르치는 강사이기도 하고요. 이렇게 유튜브에서 이런 영상을 제작하는 유튜버이기도 하고요. 집에 가면 제 딸의 아빠, 제 아내의 남편, 그리고 부모님의 아들일 수 있습니다. 이렇게 어떤 위치나 장소에서 어떤 역할을 하냐에 따라서 다양한 이름으로 부를 수 있잖아요. 전치사부터 명사까지의 덩어리의 이름이 전치사구 또는 전명구라는 거고요. 얘가 문장 내에서 어떤 역할을 하느냐에 따라서 부사구 또는 형용사구라고도 부를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부사와 형용사가 하는 역할을 배웠어요. 그러면 전치사구가 부사구가 된다는 것은 그렇습니다. 형용사, 다른 부사, 동사, 문장 전체를 수식하겠죠. 물론 그 네 가지를 다 수식하지는 않을 수 있어도 얘가 부사구라는 것은 부사가 하는 일을 그대로 한다는 겁니다. 자, 전치사구가 형용사구가 된다는 것은요. 형용사가 원래 하는 일인 명사, 수식과 보어 중에 사실 보어가 되는 건 빼고요. 전치사구가 형용사구의 역할을 한다는 것은 명사를 수식한다는 겁니다. 아, 이름과 그 아이가 문장 내에서 어떤 역할을 하는가에 따라서 이렇게 다양하게 부를 수 있구나. 요 정도까지를 받아들여 주시면 되겠어요. 그리고요. 지금 한 얘기 조금 헷갈릴 수 있고 어려울 수 있거든요. 제가 또 미리 짧은 영상을 제작해서 이 부분에 관해서 자세히 설명해 놨습니다. 설명란에다가 링크를 걸어 드릴 테니까 이 강의 끝나고 꼭 보세요. 그거 굉장히 큰 도움이 됩니다. 자, 정리하자면 전치사는 명사 앞에 쓰여서 즉 전치사부터 명사의 덩어리 형태로 장소, 시간, 방법, 소유 등을 나타내며 이름은 전치사구 또는 전명구이고 얘가 문장 내에서 어떤 역할을 하느냐에 따라서 부사구 또는 형용사구로 부를 수도 있다. 자, 종류와 예문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In, on, at,
from, to, by, with가 있는데요. 자, 얘네들 아직 몰라도 괜찮고요. 이런 전치사들 계속 보게 될 겁니다. 아, 이런 애들 만나면 니네들이 전치사구나 라고 반갑게 맞이해 주시고 눈도장 꽝 찍어 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예문 3개가 있네요. 첫 번째 예문 There is a book on the desk입니다. 자, 여기에서 on이 전치사예요. 그렇죠? 여기 있죠? 전치사를 만났으면 명사까지 덩어리로 묶습니다. 근데 명사 앞에 관사가 있어도 상관없고요. 뭐가 있어도 상관없습니다. 전치사가 나오면 명사까지 덩어리로 묶는다. 자, 얘의 의미는요. There is a book, 책이 한 권 있습니다. 책상 위에. 이 전치사 덩어리, 전치사 구가 위치나 장소를 나타내는 부사구로서 쓰였습니다. 두 번째로 가시면 The book on the desk is mine. 똑같이 전치사 on부터 desk까지 있네요. 이렇게 덩어리로 묶일 겁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해석을 해보니까 책상 위에 있는 그 책은 내 것이다 라는 의미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때 on the desk는요. 형용사구로 쓰였어요. 이거 어떻게 구분하죠? 형용사와 부사의 구분은 무엇을 수식하냐 이걸 보시라고 그랬습니다. 자, 잘 보세요. 전치사 플러스 명사의 덩어리가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그 앞에 명사가 있고 그 명사를 수식한다면 얘는 부사구일까요? 형용사구일까요? 형용사구입니다. 명사를 수식하니까요. 그런데 만약에 명사가 있다 하더라도 그 명사를 수식하지 않거나 아예 명사가 없다면 이때 전치사구는 부사구일까요? 형용사구일까요? 그렇습니다. 부사구입니다. 자, 옆으로 가보면요. 이때 on the desk 앞에 book이라는 명사 있어요. 근데 얘가 얘를 수식합니까? 아니죠. 자, 책이 한 권 있습니다. 책상 위에 있다는 거예요. 책상 위에 있는 책이 있다. 이런 의미가 아니잖아요. 앞에 명사가 있는데 수식하지 않으니까 얘는 부사구고요. 얘는 책상 위에 있는 그 책이라는 의미로 on the desk가 앞에 있는 명사를 수식하니까 형용사구가 된다는 겁니다. 괜찮을까요? 자, 요런 얘기들도 아까 말씀드린 그 영상에 자세하게 있습니다. 지금은 살짝 요 정도까지의 개념만 잡고 갈게요. 예문 하나 더 봅니다. She is good at singing. 일단 is good at은요. be good at 이라는 덩어리 표현입니다. 무엇을 잘하다라는 건데 그 덩어리 표현 끝에 at 이라는 전치사가 보여요. 그런데 보니까 전치사 뒤에 sing 노래하다라는 동사가 ing 형태로 왔죠? 아, 전치사 뒤에 혹시라도 동사가 들어가면 ing 형태가 돼야 되는구나. 이걸 보시는 겁니다. 그녀는 노래를 잘한다라는 의미를 나타내죠. 됐어요. 이제 접속사로 갑니다. 접속사도 접속사의 개념이 이 접속사라는 용어 안에 다 들어가 있어요. 즉 접속사가 뭐냐? 접속사라는 것은요. 연결해주는 말이 되겠습니다. 접속이 연결이잖아요. 우리가 인터넷에 접속한다고 했을 때는 현실 세계와 가상 세계를 연결하는 거잖아요. 개념, 단어와 단어, 구와 구, 절과 절을 연결한대요. 그런데 보니까 연결할 때 같은 것끼리 연결한다는 그런 특징을 좀 볼 수 있겠네요. 종류를 봤더니 등위 접속사, 상관 접속사, 종속 접속사가 있고요. 그리고 이 종속 접속사 안에는 명사절을 만드는 접속사, 형용사절을 만드는 접속사, 부사절을 만드는 접속사가 있습니다. 또 결국 뭐 명사, 동사, 형용사, 부사 이걸로 또 압축이 되네요. 등위 접속사는요. 밑에 나와 있는 and, or, but과 같은 아이고요. 이 접속사들의 의미를 기억하신다면 크게 복잡할 것은 없습니다. 상관 접속사는요. 밑에 나와 있는 both A and B 그리고 여러분들 교재에 있을 텐데요. not only A but also B와 같은 짝을 이루어서 사용되는 접속사인데 이것도 일종의 표현 개념으로 기억해 두신다면 살짝 문법적으로 고민해야 될 것들이 있긴 하지만 그렇게 부담스럽진 않습니다. 마지막으로 종속 접속사는 이런 것들이 있는데요. 종속 접속사는 명사절, 형용사절, 부사절을 이끄는 접속사거든요. 근데 형용사절을 이끄는 접속사는 관계사편에서 여러분들 하실 거고 결국은 종속 접속사는 명사절, 부사절을 만드는 그런 접속사들을 살펴보게 되실 텐데 명사절을 만드는 접속사 that, whether, if 같은 것들이 있고요. because, when 같은 것들은 부사절을 만드는 그러한 접속사들이에요.
당연히 이거 다 따로따로 빼서 할 거니까 일단은 이러한 정도가 있구나 가볍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예문 볼게요. Who do you like better, father or mother? 이때 or가 접속사인데요. 명사와 명사를 연결해주고 있는 등위 접속사입니다. Who do you like better? 누가 더 좋아? 아빠 또는 엄마. 굉장히 유치한 질문이죠. 보통 저의 딸한테 이렇게 질문하면 둘 다 좋아 이러더라고요. You can call me when you need my help라는 문장이 있습니다. 이때 when이 접속사고요. 자, 미리 하나 들어주세요. 종속 죄송합니다. 종속 접속사라는 것은요. 제가 오늘 하도 말을 많이 해가지고 이게 목이 좀 잘 안 나오고 있습니다. 어쨌든 종속 접속사라는 것은요. 기본적으로 주어와 동사 함께 다닙니다. 그래서 when 다음에 주어, 동사 그래서 여기까지 덩어리가 되어서 이 you can call me라는 문장과 연결해주는 그런 기능을 하거든요. 복잡한 거 나중에 하시고요. 의미만 볼게요. 당신이 나의 도움을 필요로 할 때 당신은 나에게 전화할 수 있습니다. 이런 의미를 나타내는 거 종속 접속사 할 때 좀 자세히 하도록 할게요. 됐습니다. 이제 8번 감탄사로 갑니다. 감탄사는 뭐 할 게 없습니다. 개념을 보시면 놀람, 기쁨 등의 감정을 나타낼 때 사용하는 말이고요. 종류는 오, 와우, 읍스 이런 것 등이 있습니다. Oops, I'm really sorry. 어머나, 정말 죄송합니다. 뭐 감탄사는 가볍게 보시면 되겠죠. 자, 이제 9번으로 갈 텐데요. 명사, 형용사, 부사, 상당, 어구 용어는 좀 어렵습니다만 상당히 중요한 개념이에요. 용어 자체는 암기하실 필요가 없어요. 제가 이 용어를 쓰지는 않을 텐데 개념 자체는 중요해서 설명을 꼭 해야 되고 여러분들도 이해는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명사, 상당, 어구부터 보도록 할게요. 명사, 상당, 어구는요. 대명사, 명사구, 명사절을 말하고요. 이런 대명사, 명사구, 명사절과 같이 명사 역할을 하는 모든 것을 명사, 상당, 어구라고 하는데 이제부터 저는 명사, 상당, 어구를요. 그냥 명사라고 할 겁니다. 그리고요. 제가 한번 말씀드렸는데 제가 명사라고 할 때는요. 굳이 다 일일이 말하지 않아도 대명사, 명사구, 명사절 등을 포함할 때가 대부분입니다. 어쨌든 명사라고 말하면 명사라는 말이 포함된 I 전체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사실은 그게 명사 상당어구인데 어려우니까 저는 명사라고 그냥 간단하게 말하겠다는 거예요. 자, 이러한 명사 상당어구에서 명사구와 명사절을 조금 더 깊숙이 들어갈 텐데 이제 구라는 말, 절이란 말이 계속 나오고 있어서 이쯤에서는 한번 정리를 하고 가셔야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교재 참고해 보시면 구와 절이라고 따로 빼어져 있을 겁니다. 자, 구와 절 공통점과 차이점을 가지고 구분해 볼 텐데요. 자, 일단 구와 절은요. 모두 다 두 단어 이상의 덩어리입니다. 그러면 두 단어 이상의 덩어리를 만나면 구 아니면 절 둘 중에 하나겠네. 이렇게 일단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면 어떨 때 구고 어떨 때 절일까요? 차이점을 보도록 하죠. 만약에 두 단어 이상의 덩어리 안에 주어와 동사가 포함되어 있지 않으면 주의하세요. 있지 않으면 구이고요. 두 단어 이상의 덩어리 안에 주어와 동사가 한꺼번에 포함되어 있으면 절입니다. 정리하죠. 두 단어 이상의 덩어리면 일단 구 아니면 절인데 주어와 동사가 한꺼번에 포함되어 있으면 절, 없으면 구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예문을 통해서 확인해 보도록 할게요. 자, 주절, 종속절, 시간의 부사절 뭐 이런 말들이 계속 나올 텐데요. 지금 당장 이런 모든 것들을 다 이해하실 필요는 없어요. 지금 이 장면에서는요. 구와 절이라는 개념까지만 가시면 됩니다. 제가 설명은 드리긴 할 거예요. 근데 그 모든 걸 다 이해 못해도 되고 구와 절 개념까지만 이해해도 된다. 자, 일단 주절과 종속절이라는 것은요. 절이기 때문에 모두 다 두 단어 이상의 덩어리면서 주어 동사를 포함하고 있는 상태가 되겠죠. 그런데 주절과 종속절의 개념은요. 종속절이 있어야 주절이 있고 주절이 있어야 종속절의 개념이 성립을 해요. 주절이라는 것은 문장의 주어, 특히 문장의 동사를 포함한 부분을 말합니다. 문장의 동사라는 것은요. 다 하고 문장 부호인 마침표, 물음표, 느낌표 같은으로 끝나는 동사가 있는 부분 이것을 주절이라고 부르고요.
종속절은요. 주절에 속해 있는 것을 말하고 아까 종속 접속사를 말했잖아요. 종속 접속사가 바로 이 종속절이라는 걸 만들고 종속절은 결국 명사절, 형용사절, 부사절이 되겠죠. 자, 이 말이 이해되면 아주 훌륭하고요. 그 말이 이해 안 돼도 지금은 괜찮습니다. 자, 밑으로 가시면 I played soccer with my friends after I finished my homework라는 문장에서 자, 파란색 글씨를 보시면 이게 전치사, with는 전치사입니다. 자, 전치사를 만나면 어디까지 가시라고요? 명사까지 이렇게 갈게요. 자, 전치사 명사의 덩어리입니다. 우리는 그 아이를 전치사 구라고 부른다고 했어요. 보니까 하나, 둘, 세 단어의 덩어리입니다. 그러면 일단 구 아니면 절이겠죠. 그러면 그 안에 주어 동사가 있는지 봐야겠죠. 딱 봐도 주어 동사 없어요. 그러면 구죠. 그런데 전치사로 시작한 구이기 때문에 전치사 구라고 부르는구나.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이 아이가 문장 내에 들어가서 역할에 따라 형용사 구 또는 부사 구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됐어요. 여기서는요. 앞에 명사가 있긴 한데 이 명사를 수식합니까? 저는 축구를 했습니다. 친구들과 함께 축구를 했다는 거지. 친구들과 함께 한 축구 이런 뜻이 아니잖아요. 자, 수식하지 않기 때문에 얘를 굳이 역할상으로 본다면 부사 구라고 분류해 볼 수 있겠네요. 자, 다음으로 넘어가서 자, 얘가 접속사거든요. 접속사는 기본적으로 주어 동사와 함께 한다고 그랬어요. 요거 한번 참고 삼아 보시고 어쨌든 덩어리는 나중에 구분되시겠지만 여기까지가 덩어리입니다. 몇 단어죠? 하나, 둘, 셋, 넷, 다섯 단어예요. 그러면 일단 구 아니면 절이겠죠. 둘의 구분 방법, 주어 동사가 있는지 없는지 보세요. 방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접속사는 주어 동사와 함께 하니까 주어 동사 있죠. 그러면 얘는 일단 절이겠죠. 맞나요? 그런데 이 절 중에서 문장에 동사가 있는 주절과 함께 쓰여서 큰 틀에는 종속절이고요. 종속절에는 명사절, 형용사절, 부사절이 있다고 그랬죠. 그래서 얘는 앞에 있는 주절을 수식하는 부사절이면서 특히 시간을 나타내기 때문에 시간의 부사절이라는 용어가 덕지덕지 붙어 있는 겁니다. 이것도 자꾸 듣다 보시면 처음에 이해가 안 되는 것들이 분명히 나중에 이해가 돼요. 이런 부분 때문에 지쳐하시는 분들이 계셔가지고 제가 1강에서 처음부터 모든 것들을 다 이해하고 갈 필요는 없다라는 말을 강조해서 드린 것이거든요. 지금 이 장면에서는 뭐만 구분하면 된다고요? 구 또는 절이라는 개념까지만 구분하면 된다고요. 그래서 확장되는 개념은 점차 해결된다고요. 정리하죠. 구와 절은 모두 두 단어 이상의 덩어리입니다. 그런데 그 안에 주어 동사가 함께 있고 없고에 따라서 구와 절로 구분할 수 있다는 거. 됐습니다. 다시 명사, 구, 명사, 절로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이제 요 말을 조금 더 풀이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명사, 구라는 것은요. 일단 구이기 때문에 두 단어 이상의 덩어리인데 주어와 동사는 함께 있지 않고 명사의 역할을 하는 아이구나. 그럼 결국 이 아이는요. 주어, 보어, 타목, 전목 자리에 들어가겠죠. 괜찮을까요? 이런 명사구에는 투부정사구, 의문사 플러스 투부정사구, 동명사구라는 것이 있고요. 다 따로따로 할 겁니다. 명사 절을 볼까요? 절이라는 말이 있기 때문에 일단 두 단어 이상의 덩어리인데 그 안에는 주어와 동사가 한꺼번에 있죠. 그러면서 명사의 역할을 하는 아이, 즉 주어 자리, 보어 자리, 타목, 전목 자리에 들어가겠죠. 거기에 접속사 that, if, whether가 이끄는 절이 있고요. 의문사 절 또는 간접 의문문이 있고요. 관계대명사 what 절이 있습니다. 자, 큰 틀에서 요거 하나 보도록 하죠. 영어는 주어와 동사로 시작한다고 그랬네요. 자, 동사를 기준으로 왼편이 주어고요. 동사 오른편의 필요에 따라 보어와 목적어 같은 것이 나올 수가 있습니다. 맞나요? 주어 자리에 들어갈 수 있는 품사는 명사고요. 보어 자리에 들어갈 수 있는 품사는 명사와 형용사라고 그랬네요. 목적어 자리에 들어갈 수 있는 품사는 명사입니다. 그러면 지금 명사와 관련된 이야기하고 있죠. 자, 이 아이들은 그게 명사든 대명사든 명사구든 명사절이든 싹 다 명사니까 주어 자리 당연히 들어갈 수 있겠고요. 보어 자리 당연히 들어갈 수 있겠고요. 목적어 자리 당연히 들어갈 수 있습니다. 이게 한장 영문법에 정리가 된 것이고요. 이 기본 틀만 제대로 이해하셔도 정말 많은 것들을 해결할 수 있습니다. 요거 보시면 혹시 영문법 공부하신 친구들 용어
낯이 익죠. 이런 아이들 싹 다 이렇게 가볍게 보다 쉽게 정리를 하실 수 있어요. 자, 명사 구절의 개념 괜찮을까요? 형용사 구절의 개념 이제 다 된 겁니다. 형용사 상당어구는요. 형용사 구, 형용사 절과 같이 형용사 역할하는 모든 것, 즉 형용사란 말이 포함된 모든 것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이제부터 저는 그냥 형용사라고만 할 겁니다. 형용사 구와 형용사 절이 보이네요. 자, 형용사 구는 구기 때문에 두 단어 이상의 모임이면서 주어 동사가 있지 않겠죠. 한꺼번에 있지 않습니다. 그러면서 형용사의 역할을 해요. 형용사 절은요. 절이기 때문에 두 단어 이상의 덩어리인데 주어와 동사가 한꺼번에 있고 형용사의 역할을 한다는 겁니다. 형용사 구에는 투부정사 구, 분사 구, 전치사 구가 있고요. 형용사 절에는 관계대명사 절, 관계부사 절이 있습니다. 자, 투부정사 구는 아까 명사 구에도 있지 않았습니까? 투부정사는 동사 원형 앞에 to를 붙여서 명사, 형용사, 부사로 사용이 됩니다. 그런데 말씀드렸다시피 투부정사는 동사 원형 앞에 to를 붙인 아이기 때문에 얘는 태생적으로 두 단어예요. 무조건 구 아니면 절입니다. 그런데 이 안에 주어 동사가 한꺼번에 포함되어 있지 않고 동사만 포함되어 있어서 얘는 보통 투부정사 구라고 분류를 하고요. 이 동사 앞에 to를 붙여서 명사, 형용사, 부사로 바꾼 거기 때문에 명사구, 형용사구, 부사구 안에 다 들어가는 겁니다. 조금 이따 부사구에도 나올 거예요. 이런 것들은 가볍게 일단 보시고요. 자, 일단 중요한 포인트는 형용사라는 것은 명사를 수식하거나 보호가 되는 건데 명사를 수식하는 과정에서 한 단어짜리 형용사는 명사 앞에 수식한다고 했고요. 두 단어 이상의 형용사는 명사 뒤에서 수식한다고 그랬죠. 근데 형용사 구든 형용사 절이든 어쨌든 최소한 두 단어 이상의 덩어리이기 때문에 이런 아이들이 명사를 수식할 때는 당연히 명사 뒤에서 수식한다는 큰 그림을 그려볼 수 있고요. 영어에서 명사가 있는 자리 그 어디나 형용사가 필요에 따라 한 단어면 앞에서 두 단어 이상 이런 것들은 뒤에서 이렇게 붙을 수가 있어요. 지금도 굉장히 큰 그림을 그려드리고 있는데 이런 큰 그림은 지금 당장 이해하고 뭔가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 여러분들이 해결해 나가면서 최종적으로 이런 그림들을 다 볼 수 있는 상태. 요걸 말하는 겁니다. 처음부터 너무 부담스러워 하실 필요 없어요. 됐어요. 자, 부사 상당어구, 부사구, 부사절과 같이 부사 역할을 하는 모든 것을 말하겠죠. 부사란 말이 들어간 모든 것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이제부터 저는 간단하게 부사라고 말씀드릴 겁니다. 용어를 통일하는 과정이에요. 부사구, 부사절 이런 것들이 있는데 이것도 이제 이해 가능하겠죠. 부사구는 일단 구기 때문에 두 단어 이상의 덩어리면서 주어 동사가 한꺼번에 포함되어 있지 않은 상태로 부사의 역할을 한다. 부사절은 절이기 때문에 두 단어 이상의 덩어리인데 주어 동사는 한꺼번에 포함하고 있고 그 상태로 부사의 역할을 한다. 부사구에는 투부정사 구, 분사, 구문, 전치사 구 같은 것 등이 있고요. 자, 부사절은 시간, 이유, 조건, 양보 등의 접속사가 이끄는 절이라고 이렇게 나와 있는 상태입니다. 제가 구와 절이라는 개념을 정말 여러 번 반복드리면서 여러분들 머릿속에 넣어드리려고 애를 썼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강의 시간만으로는 다 여러분들 머릿속에 정리가 안 될 수 있습니다. 어떻게 해야 되죠? 복습, 치열한 복습 하셔야 됩니다. 자, 이제 관련된 문제를 좀 풀어보도록 하죠. 문제를 풀 때는요. 당연히 멈춤하시고 여러분들이 문제를 먼저 풀어보고 나서 그 이후에 저와 확인 작업을 하는 겁니다. 자, 저는 여러분들이 멈춤하고 문제 풀었다 생각하고 진행하도록 할게요. A번입니다. 밑줄 친 단어에 품사를 쓰시오라고 되어 있네요. 1번 I am a singer. 자, 싱어는요. 노래 부르는 사람을 가수라고 이름 지어 부르지요. 얘는 명사입니다. 여기에서는요. 밑줄 친 단어의 품사만 확인하고 있는데 여유가 되시는 친구들은 다 끝나고 나머지 것들도 해보세요. 사실 B 문제가 그 문제긴 합니다. 자, 2번 This is my pen. 이것은 나의 펜이다 할 때 이때 this는 대명사입니다. 특히 지시 대명사라고 부를 수 있어요. 3번 I like your smile. 나는 너의 미소를 좋아해. 나는 너의 미소가 마음에 들어 이렇게 해도 되는데요. 어쨌든 like는 좋아하다로 정의되는 동사가 되겠습니다. 특히 비동사 아니기 때문에 일반 동사라고 여러분들이 구분해 볼 수 있겠죠. 4번 She is very tall.
그녀는 매우 키가 크다라는 건데요. 이때 very는 뒤에 나와 있는 키가 큰이라는 형용사와 자연스럽게 연결되는 즉 형용사를 수식하는 부사가 되겠습니다. 5번 Look at that cute dog. 자, look at 봐라 라고 해석하면 되겠죠. 저 귀여운 강아지를 봐라 혹은 개를 봐라 이런 건데 자 강아지 또는 개라는 것은 뭐 특히 강아지는 퍼피라고 하는데요. 우선 개로 할게요. 명사죠. cute은 귀여운 귀여운 자 니은으로 끝나는 건 일단 형용사라고 했고요. 귀여운 강아지 귀여운 개 명사와 자연스럽게 연결되네요. 그러면 명사를 수식한다고 볼 수 있고요. 얘는 형용사가 되겠죠. 그래서 정리를 하자면 cute은 형용사입니다. 자, 6번 He is my best friend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is는 비동사죠. 자, 해석하자면 그는 나의 가장 친한 친구이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7번 Your book is on the table. 자, on이라는 건 지금 이제 한 두세 번 본 것 같네요. 전치사입니다. 전치사가 나왔으니까 명사로 묶는 것은 늘 해주시고요. 어쨌든 on은 전치사다. 너의 책은 테이블 위에 있다. 8번 I like playing soccer and baseball인데요. 자, 이때 and는 접속사입니다. 나는 좋아한다. 축구와 야구하는 것을 좋아한다는 거죠. 자, 이때 and라는 접속사가 축구, 야구라는 단어 그 중에서도 명사를 연결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9번 Your baby is lovely인데요. 자, 이거 주의하셔야 됩니다. love는 명사, 동사로 사용될 수 있죠. lovely 할 때 love는 명사고요. 명사 뒤에 ly가 붙어 있으니까 이 아이는 부사가 아니라 형용사입니다. 의미는 사랑스러운. 제가 이렇게 늘려서 강조하는 이유는 영어의 형용사는 형용사입니다. 요거 정확하게 품사를 기억해 주시라는 의미에서. 자, 그러면 너의 아기는 사랑스럽다라는 의미가 되고요. 이 lovely는 형용사입니다. 10번 Health is the most important thing. 그렇습니다. 건강은 가장 중요한 것이라는 것인데요. 건강은 명사입니다. 자, 이제 B번 문제로 갑니다. 보기와 같이 밑줄 친 단어의 품사를 쓰시오. 자, 문장 내에 모든 단어의 밑줄을 그어놓고 각각의 품사를 다 한번 구분해 봐라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We are good friends. 자, we는 우리는이라는 뜻이고요. 우리라는 뜻이고요. 대명사죠. 이걸 굳이 인칭 대명사라고 부를 수도 있긴 합니다. 자, are는 비동사, good은 좋은이란 의미의 형용사, friends는 명사가 되겠습니다. 괜찮을까요? 자, 1번 This is very expensive. 자, 이것은 매우 비싸다라는 뜻인데요. This는 여기서 대명사고요. 지시 대명사라고도 볼 수 있겠죠. is는 뭐 잘 아시다시피 비동사고요. very는 자, expensive가 일단 비싼이라는 의미의 니은으로 끝난 형용사입니다. 매우 비싼, 매우는 비싼이라는 형용사와 자연스럽게 연결되는 부사겠죠. 그래서 very는 부사, expensive는 비싼이라는 의미의 형용사. 2번 put은 놓다, 넣다라는 기본 의미를 갖고 있는 일반 동사로 분류해 볼 수 있고요. 자, the 앞으로 on, the라는 말을 자주 보시게 될 거거든요. 이 아이를 통틀어서 관사라고 부릅니다. 그 중에서 또는 on을 부정관사, the를 정관사라고 하는데 일단 관사예요. 용어에 자꾸 익숙해지자고요. toys는 장난감을 의미하는 얘는 명사가 되겠고요. 이는 전치사입니다. 자, 얘도 자꾸 눈에 익숙해지게 해주세요. 또 나왔습니다. 관사. 자, box는 상자를 말하는 명사가 되겠고요. I는요, 나를 의미하는 얘는 인칭 대명사에 속합니다. 그래서 얘는 대명사. like는 좋아하다로 끝나는 동사. English, 우리가 지금 배우고 있는 언어의 이름, 그게 바로 영어 English입니다. 자, and는 보셨다시피 접속사고요. math는 수학이라는 명사입니다. 괜찮을까요? 자, 그 다음에 4번 얘는 감탄사고요.
that은요, 얘는 여기서 지시 대명사로 쓰여서 저것이라는 의미를 나타냅니다. 혹은 뭐 의미에 따라서 그것이라는 의미를 나타낼 수도 있고요. 그래서 여기는 대명사로 보시면 되겠고요. 자, 요거 주의하셔야 되는데요. 사운드라고 해서 여러분들 소리라고 알고 계신 친구들 있을 거예요. 근데 제가 말씀드렸죠. 하나의 단어는 여러 개의 품사, 여러 가지 의미를 나타낼 수 있다고 그랬고요. 여기서 사운드, 뭐 이게 s가 붙어 사운드가 됐긴 했습니다만 사운드라는 것은요. 명사가 아니라 동사로 쓰여서 뭐뭐처럼 들리다라는 의미를 나타냅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동사로 이렇게 분류를 하셔야 돼요. great은 얘는 훌륭한, 위대한이라는 의미를 갖고 있는 형용사가 되겠고요. the 또 나왔습니다. 관사가 되겠고요. cat은 고양이, 이름이니까 명사가 되겠고요. 자, look을 기본으로 본다면 look은 뭐뭐처럼 보이다, 다로 끝나는 얘는 동사가 되겠습니다. really cute 있는데요. cute은 귀여운이라는 의미의 형용사지요. really는 정말이라는 의미로 정말 귀여운 형용사와 자연스럽게 연결된다. 형용사를 수식한다. 형용사를 수식하는 부사가 되겠죠. cute은 말씀드린 대로 형용사가 이렇게 되겠습니다. 자, 지금은 개념 확인 수준에서 문제를 다뤄봤는데요. 여러분들의 시간적 여유가 된다면 A번 문제도 이렇게 모든 단어들을 품사적으로 분류를 해보시고요. 그리고 나서 더 연습이 필요하다 하신 분들은 여러분들이 갖고 계신 교과서나 독해책 있잖아요. 그런 것들을 가지고 일부만 조금 해보신다면 품사를 구분하는 거 어느 정도는 하실 수 있을 겁니다. 자, 이런 품사들이 문장 내에서 어떤 역할을 하는지 이 부분과 관련돼서는 이제 다음 시간에 하시게 될 겁니다. 다음 시간 예고하겠습니다. 3강 챕터 1 문장의 기초에서 유닛 3 문장 성분, 제가 품사와 문장 성분 중요하다고 말씀드렸고요. 오늘까지는 품사 정리했고 다음 시간에는 문장 성분이란 또 어마어마하게 중요한 내용 기다리고 있습니다. 잘 준비해서 오겠습니다. 복습 치열하게 하시죠.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